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글쎄 이란을 타격할 만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 예. 이스라엘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가장 큰 건 군사적인 이유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 또 특히 60% 고농축 우라늄을 한 400kg 이상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IAEA에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개발이 완전히 돼서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기 이 시점 직전에 이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다음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핵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현재 좀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다시 핵 협상을 시작했죠. 네. 혹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이뤘습니다. 예. JCPOA라고요. 근데 그것도 공교롭게 그 당시 네타냐후 총리였는데 굉장히 반발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비슷한 상황, 또 트럼프가 혹시라도 이란과 핵 합의를 만든다면, 합의를 도출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는 악몽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핵 합의 자체를 가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 자체에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죠. 가자 전쟁에도 사실상은 그렇게 기습 공격을 받게 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상사 계속 그런 책임을 져왔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내부에서 연정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도 평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점은 중동 전쟁의 확산이냐, 이 위기감 이거 같은데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어제 저녁에 좀 소식이 들렸는데 이스라엘이 추가 공습을 안 한다면 더 이상 공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습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바뀌었어요. 현재는 이란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게는 방공망이라는 예. 것이 제대로 없죠. 예. 날라오는 이스라엘의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막을 힘이 없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돔이라고 불려지는 그렇죠. 예. 방공망이 있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중간에 미국이 같이 거기에 이지스함과 또 요르단과 이라크에 있는 그 미국 사실 시설들이죠. 방공망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10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충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사일이나 공군력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란이 훨씬 열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의 반격을 보면 군사시설을 집중해서 딱 맞춰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시설까지 타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더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막강한 공공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정말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양측의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의 공방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때랑은 다른 것은 지금은 훨씬 대규모이고 그리고 양국 국민에 대한 감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간다면 한 달 정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은 양쪽에 특히 이란의 공격 능력이 소멸될 때까지 그때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앞서 조금 짚어주셨었는데 어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란은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을 승인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책임론까지 꺼내들고 있는데 이런 이란의 주장 어떻게 들으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밝힌 것처럼 당연히 사전에 알았죠. 예. 이스라엘이 미국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협상이 진행이 된 거고 예.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 그 핵 농축의 권리를 주느냐 마냐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었고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타냐후가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트럼프가 협상 또 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의 자기의 영향력으로 삼아서 이란을 더 압박해서 결국 핵 합의까지로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또 여기서 뭐 본인이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하겠다. 그렇죠. 또 이 트럼프가 워낙 그런 거를 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복잡해진 게 여기 또 푸틴이 또 꼈죠. 통화를 했는데 푸틴이 자기가 또 중재를 하겠다. 왜냐하면 푸틴은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과의 관계가 다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푸틴도 지금 전쟁 당사국 중에 그렇죠. 하나니까 굉장히 이상한 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판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서서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상황에서도 중재 역할을 했지만 뚜렷한 입지를 보이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24시간 만에 예. 종전을 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종전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이란, 이스라엘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확실히 이란을 군사적으로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파괴시켜 놓지 않으면 분명히 트럼프가 이란과 다시 핵 합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큰 안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밀고 당기는 그 기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뭐 트럼프가 말로는 자기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특수한 관계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쉽게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자, 이란 이 세 개의 전쟁에서 별다른 어떤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유럽이나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예. 때문에 특히 그 의미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중동의 발목이 잡히고 그래서 못 왔던 것이고요. 예. 이번에 트럼프는 확실히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다시 발생을 해서 일종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럼에도 저는 트럼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대 미국 정부보다 훨씬 개입의 도를 낮추면서 예. 이쪽에 집중할 수 있고요. 다만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인도태평양에 결국 중국 견제를 그렇죠. 하는 미국의 이 도입이 늦어질수록 오히려 이 지역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동맹국들에게 책임과 분담을 더 강하게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